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시급과 월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되냐면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느 센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 60분 가족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한 달에 20일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급을 꽤 많이 줍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많이 주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18,000원, 19,000원, 정말 많이 주는 데는 2만원까지 줍니다. 정주의 동행케어 센터는 2만원까지 주죠. 근데 시급을 22,500원을 주는 곳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22,500원씩까지 주는 곳이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가족 요양시급을 22,500원까지 주는 곳은 일단은 올해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2022년도인가? 어느 센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22,500원이고 그러면 월급이 얼마겠습니까? 20 곱하기 하면 45만원이 되겠죠. 이건 계산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월급이 45만원이고 여기서 이제 공제되는 게 있어요. 공제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료가 있겠죠. 고용보험료.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요양을 하니까 자기 부모님을 요양을 한다 치면 자기 부모니까 본인 부담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이면서 보호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또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고용보험료가 23,700원 돼 있고 특이한 것은 이겁니다. 센터 운영비를 어디서 빼냐면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뺀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하다. 자세히 이제 들어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이 얼마냐? 35만 8,38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이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 요양보호사들은 하루에 1시간씩 밖에 인정 안 되죠. 60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주일은 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럼 한 달이면 20시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단기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기 근로자. 그렇다면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법을 찾아봤더니 고용보험법 이제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어요. 고용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한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60분짜리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법에 따르면 60분짜리 가족 요양과 그리고 90분짜리 가족 요양은 고용보험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면서 고용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나중에 실업 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예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니 원래는 60분짜리든 90분짜리든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그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를 해야 되겠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용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센터에서도 그만큼의 남은 부분을 또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용보험이 여기 나와 있죠? 고용보험은 근로자는 몇 퍼센트냐? 자기 월급의 0.9%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월급에서 0.9%를 고용보험료로 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3개월 이상 되었을 때, 일을 3개월 이상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고용보험료를 무조건 떼는 게 아니라 그 센터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했을 때부터 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센터에서도 이만큼의 보험료를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센터는 보십시오. 0.9%에다가 0.25%를 더 내야 돼요. 이것을 합하면 얼마냐면 1.15%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0.9%를 납부하시고 센터에서는 1.1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제 내용에서 보시면 고용보험료가 23,700원이나 되잖아요. 과연 이만큼을 떼는 게 맞냐 이겁니다. 월급에서 23,700원 뗀다? 조금 많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본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영상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45만 원에 0.9%는 얼마냐? 바로 4,050원밖에 안 됩니다. 23,700원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이제 2022년도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잖아요. 지금 이건 2024년 기준인데 4,050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만 떼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23,700원이나 떼냐 이거죠.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엉뚱한 계산, 엉터리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00원은 과도하게 공제를 한 것이다. 가족요양보호사로부터 과도하게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말씀드려요. 요양보호사 월급 45만 원에서 센터 운영비를 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대체 무슨 말인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여기서 빼는 게 아니에요. 센터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1시간이면 60분이죠. 6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시면 그만큼 수입이 센터로 들어옵니다. 24,120원의 수입이 센터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이제 20일로 계산하면 20일밖에 인정이 안 되니까 48만 2,400원이 센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가족요양을 90분 하시는 분들은 90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 센터 통장에 32,510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90분짜리는 30일 동안 서비스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 통장에 30일만큼의 돈이 들어옵니다. 97만 5,300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의 수입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센터 수입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요양보호사에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센터의 월 수입입니다. 그럼 이제 센터의 한 달간 수입 48만 2,400원에서 이제 요양보호사 월급을 이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월급은 얼마였습니까? 계산이 쉽잖아요. 45만 원이잖아요. 22,500원 곱하기 20일. 그러니까 22,500원씩이나 주는 데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22,500원이 시급이다. 그러면 60분짜리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4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빼야겠죠? 그러니까 센터 월 수입에서 48만 2,400원에서 요양보호사 월급 45만 원을 빼고 고용보험료를 빼야 됩니다. 센터는요 0.9%가 아니에요. 1.15%입니다. 그러면 5,547원이 됩니다. 이만큼을 빼야 돼요. 그러면 남은 게 얼마냐? 26,853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터의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센터가 가져가는 순수한 센터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분 동안 이제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이제 일하게 되면 20일밖에 인정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요양보호사는 이만큼 이제 월급을 가져가시는데 센터는 얼마를 가져가느냐? 26,853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정말 적게 가져가죠. 워낙에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세요. 22,500원씩이나 하는데 센터가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고작 26,853원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에 센터 수익이에요. 수익. 이해되시죠? 아주 적게 가져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이 4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고용보험료 23,700원을 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나온 게. 거기서 센터 운영비도 여기서 빼고 본인 부담금도 빼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센터 운영비가 산출되었잖아요. 얼마 되었습니까?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센터 운영비예요. 아니 센터 그쵸 운영비입니다. 이미 남겼잖아요. 센터가 이미 남겼잖아요. 근데 왜 요양보호사 월급 45만 원에서 센터 운영비를 왜 빼냐 이겁니다. 빼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데 왜 빼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려갖고 뭐가 뭔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센터에서 마치 월급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해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센터 운영비를 왜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빼냐 이겁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부담금 빼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시급이 22,500원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주는데 사실 없거든요.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해야 됩니다. 자, 4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이 22,500원이니까 여기다 21을 곱하면 45만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공제를 해야 되는데 고용보험료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공제 4,050원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72,360원이에요. 이 두 개 빼면 37만 3,590원이 순수하게 요양보호사 통장에 찍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용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월급에서 센터 운영비를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 하시는 분들 본인의 월급이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